여기 도형 해방 정식 쪽 이제 들어갈게. 요거는 처음에 나오는 게 그 평면 좌표라고 해서, 평면 좌표가 이제 그거거든. 그 X축, Y축 있는 거 있잖아. 맞지? 그걸 우리가 평면 좌표라고 하는데, 엄마야? 일단 첫 번째는 두 점 사이의 거리. 자, 요거에 대해서 좀 해볼게. 요거 일단 두 가지 버전이 있어. 좀 쉬운 버전하고 그 조금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는 버전. 근데 둘 다 어렵진 않아. 첫 번째가 이제 수직선 상에서의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먼저 할게. 수직선. 그냥 그 X축만 있는 거. 이렇게. 요 상태에서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 볼 텐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3이고야 7이야. 이 거리 얼마? 4. 이거 모르는 사람 없지. 그지? 어떻게 계산했지? 그지? 7 빼기 3 해서 4가 된 거지. 맞아? 그래서 그냥 빼서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만약에 어떤 두 점이 A가 X라는 점이고 B가 뭐 5라는 점이 나왔다고 해볼게. 이때 요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나왔어. 그럼 선분 AB의 길이라는 거는 결국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지. 맞지? 그러면은 계산 어떻게 하면 되지? 계산 어떻게 하면 돼? 방금 우리 뭐 했어? 빼서 했잖아, 빼서. 그럼 이거 뭐 하면 돼? 빼면 되지. 근데 니네가 지금 고민하는 이유가 뭐야? 그치? 뭐가 더 큰지 모르니까. 그치? 뭐가 더 큰지 모르니까 함부로 빼기가 좀 그런 거지. 그치? 그럼 그거를 조금,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 중에 우리가 이제 절대값으로 이제 생각을 할 거야. 절대값. 그러니까 절대값 x-5라고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7-3이나 3-7이나 어차피 뭐야? 다 똑같은 값이 되겠지. 이렇게. 맞지? 그래서 절대값을 씌워서 x에서 5를 뺀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야. 이해하지? 그러니까 뺀 다음에 절대값만 씌우면 돼. 5에서 x를 빼고 절대값 씌워도 상관은 없는 거야. 이해하지? 그래서 이게 두 점 사이의 거리, 첫 번째 수직선일 때.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그 평면 좌표. 좌표 평면 좌표에서 X축과 Y축이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볼게. 자, 이거는 바로 좀 식으로 좀 써보자. 자, 일단 첫 번째 X1이라는 점이 있고, 그리고 Y1이라는 점이 있다고 해볼게. 자, 이 점을 A라고 해보자. 그러니까 A가 X1, Y1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B의 좌표는 X2, Y2라고 해볼게. 여기를 B의 좌표. 여기. 그럼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건 선분 AB. 요 길이를 찾고 있는 거지. 맞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요 평면 좌표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요 수직선 상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좀 이용을 할 거야.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요 A라는 점에서 X축과 평행하게 선을 이렇게 그어주고, B라는 점에서 Y축과 평행하게 선을 이렇게 그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하나 나오겠지, 당연히. 평행하게 그었으니까. 그러면 이때 요 길이를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요 길이를? 그지. x2-x1 이라고 쓸 수 있지. 근데 지금 그림상으로는 내가 이렇게 그리긴 했지만 실제로 x1이 x2보다 작을 수도 있고 뭐 클 수도 있고 뭔지 모를 수도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뭐를 씌워줘야 돼? 뭘? 절대값 씌워줘야지. 그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는 거지. 이해하지? 그럼 여기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절대값? y2 y1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러면 직각삼각형 나오면 우리가 이제 본능적으로 이걸 뭘 이용하는 거야? 피타고라스를 이용하잖아, 그지? 그러면 선분 AB의 제곱은 절대값 x2 x1의
제곱 더하기 절대값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됐어? 근데 우리가 찾고 싶은 건 선분 AB지 AB의 제곱이 아니잖아. 그래서 선분 AB는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는 게 맞긴 한데 우리는 지금 길이를 찾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뭐라고 해야 돼? 그냥 플러스 루트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지? 그리고 너네 절대값의 제곱은 뭐랑 같아? 절대값 예를 들어서 그냥 3의 제곱은 절대값 3의 제곱은 그냥 3의 제곱과 똑같지 않을까? 맞지?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없지. 그 절대값이라는 게 제곱을 해버리면. 그래서 얘를 그냥 절대값 대신에 괄호를 치고 이렇게 제곱 더하기 y2 마이너스 y1의 제곱이다. 이렇게 해서 써주면 요게 이제 평면 좌표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나와. 이렇게. 됐어? 이해하지? 그래서 요거 외워주면 돼. 요거 외워서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요 공식에 그대로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된다.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점의 좌표를 마이너스 1,5라고 하고 B라는 점의 좌표가 3,7이라고 한번 해볼게. 자,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 자, 그러면 선분 A, B는 자, 뭐라고 하면 될까? 루트에 3에서 뭐 마이너스 1을 뺀다고 해도 되지, 그지? 3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뭐야? 4가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3 플러스 1이니까 4. 그 다음에 7에서 5 빼는 거니까 뭐야? 2가 되겠지, 2. 그지? 이렇게. 맞아? 계산하면 얼마? 루트 4의 제곱이니까 16 더하기 4가 되지. 그래서 얘는 루트 20이니까 2루트 5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됐어?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뺄 때 어디서 어딜 빼는지는 크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어. 지금 같은 경우 내가 3에서 마이너스 1을 뺐고 7에서 5를 뺐는데 근데 뭐 그냥 난 이것보다는 마이너스 1에서 3 빼는 게 좋고 뭐 5에서 7 빼는 게 좋다 라고 하면 그렇게 해도 돼. 어차피 우리는 제곱을 하기 때문에 딱히 상관은 없겠지. 이해하지? 오케이,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 책에는 이런 것도 하나 나오긴 하거든. A라는 어떤 점과 O라는 원점,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으로 이제 또 하나 나와 있는데, 공식처럼 나와 있긴 한데, 근데 어차피 여기다 그냥 그대로 대입하는 거라 딱히 그냥 새로운 공식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거든. 그냥 대입을 해보면 선분 AO는 x1에서 0 뺀 거의 제곱이니까 빼는 건 별로 의미 없잖아. 0은. 그지? 그러니까 제곱하면 그냥 x1의 제곱 더하기 y1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거 간단하게 생각해서 어떤 점과 원점과의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의 루트를 씌우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하니? 그러니까 만약에 A라는 점이 1,5가 됐고 그 다음에 원점이 있어. 그럼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하면 루트 1의 제곱, 그 다음 5의 제곱 해서 루트 26이다. 그냥 이렇게 바로 쓰면 된다는 거지. 뭐 뺀다는 생각까지 할 필요 없고. 이해하지? 근데 어차피 똑같은 거라 굳이 따로 공식으로 외울 필요는 없다. 그렇지?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수직선상에서도 만약에 어떤 A라는 점이 3X라고 나왔다 쳐볼게. X. 그리고 원점이 이제 5야. 아이고, 이렇게. 수직선에서. 그러면 마찬가지 이것도 A, O 사이의 거리라고 하면 그냥 절대값 X만 씌워주면 되겠지. 맞지? 뭐 0은 어차피 빼나 마나 별로 의미 없으니까. 됐니?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선분의 이제 내분점과 외분점이라는 거 요거는 이제 저 처음 배울 텐데 근데 너네 이거 배운 적 있나 혹시? 아니 한 적 있지 않나 근데 생각해보니까 없냐? 있잖아. 그치? 너네 없어? 아 진짜? 오케이. 잘 해볼게.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수직선상에서의 그 내분점, 외분점이라는 거를 할 거고, 그거를 활용해서 이제 그 평면 좌표로 이제 올라가서 내분점, 외분점을 할 건데, 근데 여기서는 그냥 수직선상에서의 그 내분점, 외분점 공식을 증명을 그냥 하고, 거기서 그냥 그 y 값만 추가를 해서 평면 좌표를 올릴 거야. 평면 좌표에서 또 추가로 뭐 이렇게 증명을 하거나 하진 않을게. 자, 여기서만 좀 해볼게. 자, 일단 첫 번째는 내분점. 자, 수직선상에서의 내분점을 먼저 보자. 자, 이 내분점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어떤 선분 AB가 이렇게 있을 때 그 선분 AB를
어떤 비율로 이제 그 나누는 그 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예를 들어서 그냥 여기가 그냥 3이라는 점이라고 치고 얘를 12라는 점이라고 쳐보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요 선분 A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찾으시오. 이렇게 나왔어. 보통 내분점을 좌표 P라고 얘기를 하거든, 많이. 좀 이렇게 대문자로 P로 많이 표현을 해. 이 P의 좌표를 구하래. 내분점 P의 좌표를. 그럼 얼마일 것 같아? 지금 여기서? 응? 9? 어디? 6? 9? 9? 아니면 뭐 6? 뭐야? 6? 6이면은 한 요 길이 3. 그지? 6에서 12까지 거리 6이니까. 그럼 1대 2잖아. 맞아? 그러니까 여기 대충 내가 6이라고 치면 요 길이가 얼마야? 3이고 그 다음에 요 길이는 6이니까 비율로 따지면 몇 대면? 1대 2겠지. 맞아? 그러면 만약에 내가 9라고 치면 요 길이 얼마지? 6이지. 6이지. 그 다음 요 길이는 3이지. 그럼 몇 대면? 2대 1이지. 맞아? 그러니까 지금 너네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순서도 좀 중요해, 이거는. 그지? 순서도. 지금 여기 문제에서 이제 선분 AB라고 해서 A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B가 나왔잖아. 맞아? 그러면 이 의미는 P라는 내분점에서 여기서 출발해서 A를 먼저 갔다가 그 다음 P에서 다시 이제 B로 가는 거야. 요 순서대로 가는 거지. 요 비율이 2대 1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6이랑 9 중에 당연히 뭐가 맞겠어? 9가 맞겠지. 6 같은 경우는 1대 2라고 하면 맞는 말이지. 이해하지 뭔 말이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비율의 순서랑 마찬가지 이거의 순서도 좀 중요하게 봐야 돼. 이해하지? 자, 그래서 이 6이나 뭐, 그러니까 요 9, 요거를 구하는 그런 그 공식을 이제 그 배우려고 하는 건데, 지금이야 사실 솔직히 이렇게 좀 이렇게 딱딱 떨어지니까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잖아. 맞지?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막 이게 3분의 10이고 얘가 한 막 2분의 38 막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그걸 내분점 찾으라고 하면 되게 복잡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그런 걸 좀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공식화를 해서 외우고 다닐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그 공식의 그 증명 과정은 어렵진 않아. 좀 간단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기가 9라는 걸 몰랐다고 쳐볼게. 여기가 9라는 걸 몰랐다고 하면 여기를 그냥 P라고 일단 쓸 수 있겠지. 내분점 P.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뭐야? 뭐라고 쓸 수 있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P-3이지. 원래 수직선상에서의 거리니까 절대값을 원래 씌워주긴 해야 되잖아. 맞아? 근데 생각을 해보면 얘가 내분점이라고 했거든? 내분점이라는 건 선분 AB의 안쪽에서 분할을 한다는 얘기야. 이 의미 자체가. 내분점이라는 것 자체가 선분 AB의 안쪽에서 이게 분할을 하는 그런 점이라는 뜻이거든? 그렇다는 얘기는 당연히 P가 A보다 오른쪽에 있을 수밖에 없겠지. 그지? 그러니까 그냥 얘 무조건 얘가 크기 때문에 그냥 빼도 돼. 절대값 안 씌우고. 이해하지? 자, 요거랑 그 다음에 PB의 길이는 뭐라고 할 수 있지, 그러면? 그치, 12-P지. 이번엔 얘가 더 크겠지, 당연히. 맞지? 요거의 비율이 2대 1이 돼야 돼. 우리가 원하는 게. 맞지? 그래서 이 비례식으로 풀 거야. 요 내항의 곱이랑 외항의 곱이 같다라는 걸로 풀어보면 24 빼기 2P는 P-3이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3P는 마이너스 27 되면서 P 값이 9라는 게 나오지,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요 방법을 이용해서 증명을 해줄게. 알았지?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일반적인 이제 그 문자가 필요하니까, 자, A라는 좌표를 내가 X1이라고 해볼게. 그리고 B라는 좌표를 X2라고 해볼게. 그리고 보통 문제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를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뭐 일단 그림 또 그려볼게. 자, 여기를 A라 하고 얘를 B라고 해보자. P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이쯤에 있대. 그리고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이 M 대 N이라고 나온 거지. 맞아? 자, 그러면은 계산 한번 해보자. 여기 X1 이걸 그냥 P라고 할게. 얘는 이제 X2라고 해보자. 자, 길이 요 AP의 길이는 얼마지? P-X1 그 다음에 BP의 길이는
그치? x2-p. 요게 비율이 m 대 n이다. 라고 나온 거지. 그리고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을 해보면 mx2 빼기 mp는 np-n x1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문자는 당연히 p겠지. 맞지? 내분점을 찾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p를 이제 이쪽으로 이항해서 정리를 좀 해줄게. 자, 요거 이항하면 마이너스 mp, 마이너스 np. 그 다음에 요거 반대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mx2, 마이너스 nx1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치? 그리고 마이너스는 전부 곱해서 플러스로 만들어줄 수 있을 거고, p로 묶어주면 얘는 m 플러스 n에 p는 mx2 플러스 nx1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우리가 찾고 싶은 게 p라 했으니까 p는 양변을 m 플러스 n으로 나눠주면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 x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요게 이제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요걸 너네가 외워주면 돼. 됐어? 됐지? 자, 예를 하나 들어보자. A의 좌표가 마이너스 7이고 B의 좌표가 11이라고 해볼게. 이렇게 나왔어. 이때 선분 AB를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1대 3으로. 자, 그러면 P 좌표를 한번 찾아볼게. 일단 뭐 해야 돼? 두 비율을 더해야지, 그지? 이게 MN이니까. 일단 두 비율 더해. 그래서 1 더하기 3이니까 4분의. 그리고 1 곱하기 M 곱하기 X2야, X2. 그러니까 X2라는 건, 여기선 X1, X2가 중요하다. X2라는 건 당연히 두 번째 나온 B가 X2겠지, 그지? 얘가 X2야. 그러면 얘 곱하기, 1 곱하기 얘니까 뭐야? 11. 그 다음 더하기 NX1이니까 3 곱하기 얼마? 마이너스 7. 그래서 마이너스 21. 요걸 계산해주면 되는 거지. 얼마야? 마이너스. 이게 얼마냐? 10이냐? 계산하면 마이너스 10인가? 마이너스 4분의 10이니까 2분의 5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됐어?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숫자가 좀 더러우면 사실 그렇게 막 더러운 것도 아니었는데 더럽게 나왔지. 그지? 그러니까 이건 너네가 그냥 생각해서 풀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맞지? 그러니까 공식을 활용해서 이렇게 내분점을 구해주면 되겠다. 그리고 지금 이 공식을 외우는 거는 당연한데 너네 그 앞에 이제 이 공식을 외워서 여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공식을 외웠다고 해서 내가 이 내분점에 대한 문제를 다 풀 수 있다 이런 건 아니고 너네 옛날에 이 책의 1단원에서 우리가 곱셈 공식이라는 걸 배웠잖아. 그지? 예를 들어서 뭐 A 플러스 B의 세제곱 공식 같은 거를 다 외웠잖아. 맞지? 요거를 전개해서 그러니까 이 공식을 너네가 외웠는데 이게 근데 외웠다고 끝나는 게 아니었지. 그지? 왜냐면은 어떤 이제 문제에서 식이 나왔을 때 이 공식을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됐었잖아. 그지? 공식을 외운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연습이 좀 필요했잖아. 맞지? 어떨 때 이걸 사용해야 되는지 연습이 좀 필요했잖아. 얘도 마찬가지 연습이 좀 필요해. 공식을 외웠다고 끝이 아니라 얘는 어떨 때 사용한다라기보다는 이걸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연습을 좀 해야 돼. 사실 얘가 어떨 때 사용하는지는 쉽게 찾을 수 있어. 그냥 내분점이라는 말 나오면은 그냥 무조건 이거 사용하면 되지. 그지?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사용하는 방법.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여기다가 공식 대입을 하면 솔직히 할 수는 있거든. 이 정도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평면 좌표로 올라갈 거란 말이야. x, y가 있는 그쪽으로 넘어갈 거란 말이야. 그럼 거긴 x도 있고 y도 있기 때문에 이걸 두 번을 사용해야 돼. 좀 헷갈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식에 대해서 그냥 외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팅이라는 걸 좀 해야 돼. 요거를 세팅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공식에 대입을 해야 돼. 그 세팅이라는 거는 뭐냐면 지금 내가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은 거 있지. 요게 이제 세팅이라고 생각하면 돼. 사실 요렇게. 그러니까 문제에서 선분 A, B라고 나왔잖아. 그제? 그러면 A라는 점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 B가 나왔으니까 A, B 순서대로 먼저 써주고 그리고 문제에서 나온 비율 있지. 그 비율을 이렇게 밑에다 써주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세팅이 끝난 거야. 이게.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공식을 생각하면서 대입을 하는 거지. 일단 두 비율을 더하고 그 다음 얘랑 곱하는 거야. 이렇게. 반대로. 그 다음 얘랑 곱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X자로 곱한다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래서 이 방법을 기억을 한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조금 헷갈리지가 않아. 알았지? 공식도 외워야 되고 곱셈도 해야 되고 부호까지 따져야 되니까 그걸 한 번에 머릿속으로 너네가 생각하기는 좀 쉽지 않거든 사실.
그래서 이제 이런 세팅이라는 걸 좀 하니까 이걸로 연습을 해주면 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는 외분점을 한번 해볼게. 자, 내분점이 안쪽에서 그 분할을 하는 거면 외분점은 당연히 어디서 분할하는 거야? 바깥쪽에서 분할을 하는 거겠지. 자, 이번엔 A하고 B가 여기 있다 쳐볼게. 이렇게. 선분 AB의 바깥쪽에서 분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AB의 바깥이라는 건 당연히 몇 군데가 있어? 두 군데가 있지. 왼쪽하고 오른쪽 두 군데가 있잖아. 맞지? 그래서 이 두 개의 공식이 원래 나오는데 근데 그 두 공식이 어차피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하나만 외우고 적용시켜주면 돼. 어차피 하나로만 이제 그 계산할 건데. 자, 만약에 이쪽에 있다고 해볼게. 자, 우리가 외분점은 보통 Q라고 많이 얘기한다. 자, 이거는 이제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선분 A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Q를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그러면 방금 내분점에서 했던 거랑 이제 패턴이 좀 비슷한데 A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 B가 나왔잖아. 맞아? 그럼 이 외분점에서 출발해서 어디를 먼저 갈 거야? A를 먼저 갈 거야. 이렇게. 그 다음 다시 외분점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B로 가는 거지. 이렇게. 요 길이의 비율이 몇 대 몇이라는 거야? 이게 M 대 N이라는 얘기야. 이렇게. 됐어? 이게 왼쪽에 있을 때 그림이고 만약에 이게 오른쪽에 있다고 한다면 Q가 오른쪽에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그럼 마찬가지야. 선분 AB라고 나왔으니까 AB 순서로 나왔으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A를 먼저 가고 그 다음 다시 여기서 출발해서 B를 그 다음으로 가는 거지. 이때 요거의 비율이 M 대 N이다 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됐어? 이해하니? 그러니까 결국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는 무슨 차이냐면 지금 왼쪽 같은 경우 M과 N 값 중에서 누가 더 크냐? N 값이 더 크지. 그지? 왼쪽 같은 경우는 N 값이 M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오른쪽 값에서는 뭐야? M 값이 더 크지. N보다. 그러니까 M이 N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비율이 누가 크냐에 따라 왼쪽 오른쪽이 나뉜다고 생각하면 돼. 이해하니? 그러니까 얘 만약에 뭐 1대 3이다 라고 하면은 M 값이 더 작으니까 왼쪽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대 1이다 라고 하면 M 값이 더 크니까 오른쪽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근데 이걸 너네가 외우긴 솔직히 헷갈려. 누가 뭐 이 비율이 더 크니까 어디에 있겠다 이렇게 외우는 건 좀 헷갈리니까 그냥 그림을 그려서 생각을 그냥 하면 돼. 그냥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분 AB가 이렇게 있어. 근데 이제 Q라는 이 외분점이 선분 AB를 1대 2로 외분을 한대. 1대 2로 외분을 하겠대. 그러면 선분 AB를 1대 2로 외분한다 했으니까 당연히 어디를 먼저 갈 거야? A를 먼저 갈 거 아니야. 그치? A를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또 다시 Q에서 출발해서 B로 갈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QB의 길이가 더 길겠지. 그럼 Q는 당연히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왼쪽에 있어야지. 오른쪽에 있으면 이렇게 되면은 QA가 QB보다 더 기니까 안 맞잖아. 이해하지? 됐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면서 너네가 이제 위치를 설정을 할 거야. 그러니까 위치를 정할 거야. 이해하지? 그러니까 이거 외우지 말아요. 외우면 헷갈린다. 이건 나도 안 외우고 있어 지금. 그냥 나도 그냥 그때그때 그림 그리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외우지 마. 헷갈려. 자, 근데 아무튼 이렇게 두 개가 나오긴 하는데 어차피 이제 공식은 하나로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경우만 해볼게. 한 가지 경우만 이제 계산을 좀 해볼 텐데. 자, 이거 왼쪽 그림으로 한번 해볼게. 왼쪽 그림으로. 이걸 내보자. 자, 우리가 Q라는 건 좌표를 이제 Q라고 쓰고 A를 X1, 그 다음 B를 X2라고 쓸게.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야. 선분 A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Q를 구하시오. 외분점 Q.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러면 일단 선분 AQ의 길이를 뭐라고 할 수 있을까? AQ의 길이를 여기서 써볼까? AQ의 길이는? X1 Q겠지. 왼쪽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X1이 더 크겠지. 그 다음에 BQ는 X2 Q. 그치? 요게 M 대 N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이렇게. 됐어? 자,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을 해보면 MX2 MQ 요렇게 그 다음에 NX1
마이너스 nq라고 나올 거고,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값은 q 값이지. 요걸 찾고 싶은 거니까 넘겨볼게. 이렇게 넘길게. 자, 그러면은 nq 마이너스 mq는 nx1 마이너스 mx2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q로 이제 그 묶어주면 n-m 그리고 얘는 nx1 마이너스 mx2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우리가 지금 q 값 찾는 거니까 q는 n-m분의 nx1 마이너스 mx2다.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됐어? 정리하면. 자, 이렇게 쓸 수 있긴 한데, 이거랑 지금 내분점이랑 보면 공식이 거의 비슷구분이 하긴 하는데, 근데 이게 살짝 조금 다르지, 그지? 느낌이? 이 지금 자리가 좀 바뀌어 있잖아. 얘는 m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n이 나왔는데, 얘는 n이 먼저 나오고 m이 나왔으니까 조금 규칙이 안 맞잖아. 그러니까 공식을 조금 맞추기 위해서 이 둘을 자리를 바꿔도 상관없지. 왜냐면 얘 밑에 있는 거 자리 바꾸면 마이너스 t어 나오면서 m-n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위에 것도 마찬가지 자리 바꾸면 마이너스 t어 나오면서 mx2-nx1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요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면서 자리가 바뀌었지, 그지?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m-n분의 mx2-nx1 이렇게 쓸 수 있겠지, q가. 그러면은 지금 공식이 내분점 공식과 차이점은 뭐밖에 없어? 외분점과 내분점 공식의 차이는 가운데, 그지? 부호만 다르겠지, 그지? 그러니까 외우기 훨씬 쉽겠지. 이해하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외분점 공식을 외워주면 되겠다. 마찬가지야. 이것도 공식 외운다고 끝이 아니야. 저렇게 세팅을 해줘야 돼. 세팅을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계산을 해야 돼. 자, 요게 이제 수직선상에서의 내분점과 외분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요걸 그대로 좌표 평면으로 올릴 거야. X축, Y축으로. 그 얘기 안 했네. 이거 하고 갈게. 이 얘기 안 했네. 세 번째 하나가 더 있긴 한데, 자, 이건 중점이라는 게 있어. 중점. 자, 요거는 아마 옛날에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야, 아마. 자, A, B의 가운데 점. 우리가 가운데 점을 중점이라고 하지. 보통 기호로는 이제 M이라고 많이 쓸 거야. 대문자 M으로 쓸 건데, 자, 선분 AB의 중점을 구하시오. 뭐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 볼게. 그럼 이거는 사실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자, 요 길이랑 요 길이 비율이 몇 대 몇이야? 1대 1이지. 무조건. 그지? 중점은 무조건 1대 1이잖아. 결국 이제 이 M이라는 점은 선분 AB를 1대 1로 내분하는 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 그러면 선분 AB를 1대 1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내분점 공식에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1 플러스 1 2분의 1 곱하기 x2 그 다음에 더하기 1 곱하기 x1이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그냥 요 둘이 더한 다음에 뭐 하라는 얘기야? 2로 나누란 얘기지. 말 그대로 평균 구한 거지, 평균. 이해하지? 요런 게 중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요거를 이제 좌표 평면을 그대로 올릴게. X축, Y축으로 올려서 생각을 해볼게. 자, 여기 A라는 점이 있다고 해보자. X1, Y1이라고 하자. 그리고 B라는 점이 여기에 X2, Y2라고 해볼게. 자, 마찬가지 선분 AB의 내분점과 그 다음에 외분점을 구하시오. 뭐 이렇게 나왔어.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생각해볼게.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내분점. 자, A 좌표 X1, Y1. 그 다음에 B의 좌표 X2, Y2. 그리고 이거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일단 찾아볼게. 자, 공식 똑같이 하면 돼. 일단 두 비율 뭐 하라고? M 플러스 N분의 그 다음에 X자로 곱하라고 했지, 그지? 그러면 MX2 그 다음 뭐야? 플러스 NX1이라고 쓰면 되지. 이렇게 곱하면 되니까. 맞아?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평면좌표니까 Y좌표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Y좌표 똑같이 해주면 돼. M 플러스 N분의 뭐야? M? Y2 더하기 N Y1. 그치? 이렇게. 마찬가지 X자로 이렇게 곱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보다 조금 더 복잡해졌지. 맞지? 그래서 이거를 너네가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이런 세팅이라는 걸 하는 거지. 이렇게. 이해하지?
요게 내분점 공식이고, 그 다음에 외분점은 똑같이 계산해주면 되고, 가운데 부호만 바꿔주면 되겠지. 이렇게 m-n분의 mx, my 2-ny1 이렇게. 그래서 요걸 외워주면 돼. 중점 똑같아. 중점 그냥 둘이 더해서 나눠주면 돼. 2로 x1 플러스 x2, 그 다음에 2분의 y1 플러스 y2 이렇게. 됐어? 됐지?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 자, a가 3, 마이너스 5, 그 다음 b의 좌표가 2, 마이너스 1이라고 할게. 자, 요 선분 A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과 그 다음 외분하는 점 그리고 중점까지 3개를 전부 찾아볼게. 일단 내분하는 점부터 찾아볼까? 내분점 어떻게 되지? 3분의 4 더하기 3이지. 맞아? 콤마 그 다음 3분의 마이너스 2 맞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그치?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래서 계산해주면 3분의 7, 마이너스 3분의 7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내분점 하나 구했고, 그 다음에 외분점도 구해볼게. 자, 외분점 Q는 어떻게 될까? Q는 이제 빼는 거니까, 그지? 2 빼기 1이지. 그러니까 분모 1분의 뭐야? 2 곱하기 2니까 4 마이너스 1 곱하기 3이니까 3 1분의 마이너스 2 그지? 마이너스 2 다음 마이너스 플러스 5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 그래서 Q의 좌표 외분점의 좌표는 1,3이라고 쓸 수 있겠네. 됐지? 그 다음에 마지막 중점 좌표 이거는 그냥 더해서 나눠주면 되잖아. 2로 얼마야? 2분의 x끼리 더하니까 5, 2분의 마이너스 6이지. 그치? 그래서 중점 좌표는 2분의 5,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됐니? 세팅할 줄 알고 그 다음 공식만 잘 외우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 자, 요게 이제 내분점과 외분점 그리고 중점까지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게 끝이야. 이 무게중심 나오는 게 이제 끝이다. 이쪽 단원의 내용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여기 자, 이제 무게중심. 세 번째는 무게중심. 우리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는 걸 배웠잖아. 맞지? 삼각형의 무게중심, 말 그대로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찾는 건데, 이런 거야. 그러니까 A, B, C라는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졌어. 당연히 이제 이 세 꼭지점 A, B, C라는 이런 세 좌표를 이제 꼭지점으로 하는 이런 삼각형이 있대. 그러니까 이 꼭지점은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문제에서 이제 알려줄 거야. 이렇게 다 알려주는 상태에서 이거의 무게중심을 구하시오라고 나왔어. 무게중심 좌표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우리 무게중심의 그 정의가 뭐였지? 기억하나 혹시? 아니, 무게중심을 찾는 방법. 무게중심. 이렇게 만나면 어떻게 했지?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내용은 다 대충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우리가 그 긴 말을 줄여서 그냥 세 중선의 뭐라 그래? 교점이라고 하지, 그치? 맞지? 중선은 이제 꼭지점에서 얘가 마주보는 변의 중점에다가 선을 그은 선을 중선이라고 하잖아. 맞지? 그래서 중선이 당연히 3개가 나오겠지. 꼭지점이 3개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 3개의 중선에 대한 교점, 요거를 우리가 무게중심이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기호로는 G라고 많이 쓸 거야. 됐어? 그러면 무게중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질이 뭐야?
무게중심의 성질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너네들이 기억 속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가장 뚜렷한 그 성질 2대1이지. 2대1 맞아? 그 2대1을 쓸 거야. 2대1 여기 2대1이지. 여기 이렇게 맞지? 요걸 이용을 할 건데 일단 중선이라 했기 때문에 당연히 BC의 중점이 여기지. 요걸 D라고 해볼게. 우리 D 좌표 구할 수 있지. 배웠잖아 오늘 중점 구하는 거. 어떻게 쓰면 되냐? 2분의 x2 플러스 x3 그치? 콤마 2분의 y2 플러스 y3 됐지? 그 다음에 이 선분 AD를 잘 보면 선분 AD는 요 G라는 점이 몇 대 몇으로 내분하고 있는 거야. 2대1로 내분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래서 G라는 점이 그걸 이용해서 구할 거야. 그러니까 A라는 점이 x1, y1이고 그 다음 D라는 점은 2분의 x2 플러스 x3, 2분의 y2 플러스 y3인데 자 이거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G를 찾을 거야. 이렇게 내분점 찾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몇 분의? 3분의 그치? 더한 거 분의 얘랑 곱하겠지? 이렇게 얼마야? x2 플러스 x3 더하기 얘랑 곱하겠지. 얼마야? 그치? x1 콤마 3분의 얘랑 곱하겠지. 얼마? 어허 플러스 얘랑 곱하겠지. y1이지. 맞아? 그래서 결국 이제 무게중심 좌표는 3분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콤마 3분의 y1 플러스 2, 3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 이게 공식이야. 이게. 의외로 간단하지 되게 공식 자체는. 그러니까 x끼리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눠주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x 좌표의 뭐야? 그냥 평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치? x 좌표의 평균 그리고 y 좌표의 평균. 그게 이제 무게중심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하니? 오케이. 자, 이거 무게중심 일단 공식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중점 구하는 거랑 비슷하지, 그지? 그냥 다 더해서 평균 구하는 그런 느낌인데 여기서 이제 좀 잘 나오는 물론 지금 요즘 좀 유행이 살짝 지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 좀 이렇게 나오는 그런 문제가 있어. 그런 유형이 하나 있거든. 그래서 그거는 너네가 좀 외워주는 게 좋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 뭐 얘기하는 거냐면 삼각형 ABC가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문제에서 다 주어졌어. 그러니까 요거의 좌표랑 BC의 좌표는 다 이제 알려준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 그 상태에서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을 하는 점이 있대. 요 D 이렇게. 물론 M 대 N도 당연히 주어지겠지. 그리고 BC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E라고 하겠대. 그리고 CA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F라고 하겠대. 이렇게. 이때 이 점, 세 점 DEF를 이렇게 연결하면 삼각형이 하나 나오지. 이렇게. 맞아? 이때 이 삼각형 DEF의 무게중심을 찾으래. 요거를. 요런 문제. 자, 일단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우리가 지금 다 내분점, 외분점 이런 거 다 배웠으니까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요 D의 좌표를 찾을 수 있지. 그지? A, B, C 다 주어지고 요것도 주어졌다고 치면. 맞지? 그럼 이 좌표도 찾을 수 있고 F 좌표도 찾을 수 있지. 그럼 요거 세 개 찾은 다음에 무게중심 공식 사용하면 구할 수 있겠지. 요렇게 할 수 있거든? 근데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항상 이제 일치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 내용을 알고 그냥 풀면 이거랑 이거의 무게중심을 그냥 구하면 되겠지. 이해하지? 근데 이게 일치하게 되는 그 조건은 당연히 요 비율이 다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같을 때 이렇게 일치한다고 생각하면 돼. 같을 때. 만약에 여기는 막 2대1인데 여기는 갑자기 3대1로 바뀌어버리면 그건 그렇게 나오는 문제도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나오면 그건 다 구해야 돼. 어쩔 수 없이. 이해하지? 비율이 다 같을 때만 그때만 이제 이 두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일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거 그냥 알고 있는 게 좋아. 이거 모르고 있으면 너네 이거 다 구해야 되잖아. 그치? 다 구하고 또 무게중심 또 구해야 되니까.
알고 있으라고. 알았지? 오케이. 자, 요거를 가지고 대표 문제를 일단 좀 풀어줄게. 대표 문제는 다 풀어줄게. 일단은 풀어주긴 다 풀어주는데 어차피 이제 뭐 한 유형 3번까지만 이제 풀어보면 되니까. 일단 55번부터 한번 보자.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하는지. 자, 55번은 A, B 사이의 거리가 5루트 1에 그지? 이때 A 값 구하래.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나왔으니까 그냥 공식 쓰면 돼. 어떻게 쓰면 돼? 루트. A 플러스 1에서 3 뺀 거에 제곱할게. 그지? X끼리 뺀 거에 제곱. 근데 보통 문자를 우리가 좀 많이 앞에 쓰는 편이니까 이렇게 쓸게. 그리고 플러스 뭐야? 뭐 마이너스 2에서 3을 빼도 되는데 그냥 3에서 마이너스 1을 뺀다고 해봐. 그럼 3 플러스 2 아니야 이렇게? 맞지? 요게 이제 5루트 2다 라고 쓰면 되겠지. 요거 계산하면 돼 그냥. 일단 양변 제곱해서 루트를 좀 없애주면 얘는 a-2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 얘는 5의 제곱이니까 25라고 쓸 수 있고 우변은 50 이렇게 나오겠네. 맞아? 그럼 25 넘기면 뭐야? a-2의 제곱은 25 나오니까 a 빼기 2는 뭐라고 할 수 있지? 5 또는 마이너스 5라고 할 수 있지, 그지? 굳이 전개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a 값이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7 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지. 모든 a 값의 합이니까 얼마야? 4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해하니? 별거 없지? 그냥 공식 대입해서 계산하면 돼. 그 다음에 60번. 자, 두 점 A,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가 저 직선 위의 점일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래. B제곱의 값을 구하라. 자, 요거 굳이 그림을 좀 그려보자면 너네가 이제 이 단원을 처음 이제 풀 때 문제를 봐도 뭔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꽤 있을 거야. 그럴 땐 그림을 그리면 돼. 알았지? 요 단원 자체가 이제 거의 말 그대로 도형의 방정식이다 보니까 그림을 그려놓고 너네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좀 이제 길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 아, 이렇게 풀면 되겠다 라고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좀 그림을 그려서 좀 푼다고 생각을 하면 돼, 이쪽은. 뭐 물론 이제 그림 그리는 것도 정확하게 그리는 경우도 있고 지금처럼 대충 그리는 경우도 있고. 지금 난 되게 대충 그렸지. 그렇지, 좀 이상하게 그렸지, 그지? 좀 이상하게 그렸어. 정확히 그린 게 아니잖아, 그지? X축까지 X축, Y축까지 그려가면서 막 그렇게 좌표 간격까지 다 따져가진 않았잖아. 맞지? 이 정도 문제는 그냥 대충 그려도 대충 보여.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이제 너네가 이 정도만 그려도 풀릴 거야. 일단 A,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대, P가. 그러니까 P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는데 같은 거리래. 그러니까 P가 한 이 정도 있다고 쳐볼게. 그러면 이 길이가 같다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맞지? 근데 이런 점은 당연히 여기만, 내가 지금 그린 이 그림뿐만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지? 요 뒤쪽도 있을 거고, 저 뒤쪽도 있을 거고, 되게 많잖아, 그지? 근데 그 중에서 P가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 있는 거래, 여기 있는 거. 요렇게. 그럼 요렇게 거리가 지금 같다, 이런 말이야. 됐어? 그럼 일단 P가 지금 요 직선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 P를 대입하면 성립은 하겠지. 맞지? 그럼 대입을 해보면 B는 A 플러스 1이다 라는 식이 하나 나오지. 맞지? 이렇게 B와 A의 관계식을 하나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냥 AP랑 BP가 같다고 했으니까 말 그대로 그냥 선분 AP랑 선분 BP가 같다라는 걸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좀 이용을 해줄게. 자, 그러면 루트 그대로 쓰면 P점에서 A까지 거리니까 A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B 더하기 2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지. 맞아? 그 다음 BP의 거리는 마찬가지 A 빼기 5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잖아. 맞지? 그래서 요것도 풀어주면 되는데 마찬가지 루트는 사라지지, 양변 제곱하면. 그지? 그리고 전개를 할 건데 근데 전개를 하기 전에 아까 우리 B가 A 플러스 1이라고 했으니까 B 대신에 A 플러스 1을 대입을 해야 좀 보기가 편하겠지. 문자를 하나로 바꿔주는 게 낫잖아. 그지? 그래서 대입을 하고 전개할게. 이거는 그냥 전개를 해보면 A제곱 빼기 2A 더하기 1. 그 다음 이거 대입하면 A 플러스 3인가?
그지? a 플러스 1 대입하면? 그럼 그걸 전개한다고 치면 a 제곱에 6a 더하기 9. 그 다음 우변은 얘 전개하면 a 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5. 그 다음에 a 플러스 1 대입하면은 a 마이너스 1이겠네. 그지? a 마이너스 1의 제곱을 전개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나오겠지. 이렇게. 맞아? 요거 계산을 해보면 일단 a는 다 없어지네. a 제곱은 없어질 거고, 그 다음에 요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12a 더하기 26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좌변은 4a 더하기 10이니까 자 요거 이항하면 16a, 우변은 16이지. a 값 얼마? 1, b 값은 2겠지. 이렇게 됐어? 그래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니까 5라고 할 수 있겠지. 이해하니? 그 다음에 65번. 자, A, B가 실수일 때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래. 자, 요거는 너네가 이제 식의 형태를 좀 봐야 되거든? 사실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식의 형태를 좀 봐야 돼. 그러니까, 요거 한번 볼까? 두 번째 식? 요거를 너네가 맞추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야. 이게 잘하고 있는 건데. 너네 요 식을 보고 어떤 상황인지가 떠올라야 돼. 우리가 지금 배운 걸 가지고. 우리가 배운 거, 방금 배운 거 있잖아. 오늘 배운 거. 그걸 가지고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거든. 요 식을 가지고, 그 상황을 너네가 떠올려야 돼. 그래야 풀 수 있는 문제야, 얘는. 얘는 무슨 상황일까? 무슨 상황일까? 일단 이게 지금 보면 뭐랑 좀 비슷하냐? 식을 보면 뭐랑 좀 비슷해? 두 점 사이 거리랑 비슷하잖아. 그거로 생각하면 되잖아. 그럼 뭐 어떻게 된 거야? 두 점 사이 거리니까 두 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두 점이 뭔데? 두 점이 뭐지? A, B 하고 1,3 사이의 거리지. 그지? 그걸 쓴 거야, 저기다. 뭐 이걸 P라고 할게. 이거 A라고 할게. 됐어? 이해하지? 그러니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그 식으로 표현한 게 이거잖아. 그럼 앞에 있는 건 뭘까, 그러면? 앞에 있는 건? 비슷하게 생각을 해보면? P랑 뭐랑? 원점이랑 두 점 사이 거리 한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맞지? 그럼 봐봐. 자, 요거는 좀 정확하게 그려볼게. X축이 있고 Y축이 있다. 원점이 여기 있어. 그리고 1,3이라는 건 한 이 정도 있을 거야. 이렇게. 여기가 A라는 점이야. 근데 P라는 점을 알아, 몰라? P는 아예 몰라. 어디 있는지 모르거든? 그러면 결국 선분 AP 더하기 선분 OP를 계산을 한 거야, 지금 이게 식이. 그치? 이거 더하기 이거를 식으로 표현한 게 저거지, 지금. 맞지? 그럼 이 식의 최소값을 찾으래. 이 길이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러니까 결국 저 말은 지금 선분 AP 더하기 선분 OP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 말이야. 이런 말이야. 그럼 생각을 해봐, 얘네가. 일단 저걸 보고 이 상황을 찾으면 돼. 이렇게 찾았다고 쳐볼게. 그럼 이 상태에서 P가 어디 있으면 이 길이의 합이 제일 짧을 것 같아? 어떤 상황에 있으면? 이게 P가 딱 어디 있다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고,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이 합이 최소가 될 수가 있어. 그게 어떤 상황일까? 그렇지. 선분 AO. 얘네 둘을 일직선으로 이었을 때 P가 요 어딘가 요 위에 있으면 되잖아, 이렇게. 그지? 그러면 PA와 OP, 요 둘의 그 합이 제일 짧겠지, 이게. 이해하지?
결국 구하라는 건 요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A에서부터 O까지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이런 말이지. 됐어? 얼마야 그럼? 루트 1 더하기 9겠지, 그지? 그러니까 루트 10이겠지. 이해하니? 그 다음에 자, 이것도 한번 볼게. 자, AB와 X축 위의 점 P에 대해서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래. 이거는 사실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딱히 우리가 뭐 알 수 있지는 않아. 어떻게 풀을지 보인다 이런 건 아니야. 왜냐면 만약에 저게 선분 AP 더하기 선분 BP의 최소값을 구하시고 막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대충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거든? 그치? 근데 이제 요건 지금 제곱이 돼 있지, 각각. 그럼 이 제곱이 된 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할 수는 없잖아. 왜냐면 이 값 자체도 모르니까. 그치?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림을 그려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야. 그래서 이런 건 그냥 식으로 표현을 하면 돼, 식으로. P가 어디에 있대? X축에 있대. 그럼 내가 A, 0이라고 놔도 되나, 이렇게? 어차피 Y좌표는 다 0일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그냥 저 식에 그냥 대입을 하는 거야. 루트. 자, AP가, 그러니까 두 점 사이 거리지. A에서 P까지 거리니까 A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0 빼기 1의 제곱은 그냥 1이라고 할 수 있지. 이게 선분 AP인데, 근데 지금 쟤는 제곱을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제곱을 이제 붙인 거지. 그 다음에 BP 마찬가지. 그럼 A 빼기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0 빼기 5의 제곱이면 25의 제곱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그럼 요거 이제 제곱하고 루트는 이제 없앨 수 있으니까 나머지 그냥 계산을 좀 해주면 8A 더하기 16 더하기 1이니까 17. 그 다음 A 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4 더하기 25니까 29. 그럼 얘는 2A 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46인데 이거의 최소를 구하래. 최소 값을 구하래. 요거는 그 A에 관한 뭐야 이거? 2차 함수지, 2차 함수. 최고차항 양수인 2차 함수. 그러면 당연히 아래로 볼록이니까 최소 값은 꼭지점에서 나오겠지. 그지? A가 뭐일 때? 마이너스 2A분의 B를 해보면 1일 때 나오지, 1일 때. 그럼 1 대입하면 2 빼기 4 더하기 46이니까 계산하면 44 뭐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 그 다음에 71. 자, 세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대. 1,-1하고 B가 마이너스 3,1이고 C가 3,3인데 이걸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어떤 삼각형인지 구하래. 우리 보통 삼각형의 그 이름을 이제 얘기할 때 뭐 여러 가지가 있지. 그 정삼각형도 있고 이등변 삼각형도 있고 직각삼각형도 있고 아니면은 뭐 예각삼각형, 둔각삼각형 여러 가지가 있잖아. 맞지? 뭐 직각 이등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 근데 걔네들을 다 이제 그런 애들의 성질을 우리가 다 변의 길이로 표현을 할 수 있지.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같잖아. 맞아?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만 같은 거고. 그리고 직각삼각형은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는 거고. 맞지? 그리고 둔각삼각형은 우리가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더 크다라는 것도 피타고라스에서 배웠잖아.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지. 그 변의 길이를 가지고. 맞아?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변의 길이를 알면 얘가 어떤 삼각형인지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하지? 그래서 우리는 이 변의 길이를 구할 거야. AB랑 BC랑 CA 요 세 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게. 그러면 얼마야? 처음에 AB는 루트 그치 3 뭐 1에서 마이너스 3 뺀다고 치면 4 나오지. 그치? 4의 제곱이니까 16이지.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빼면 뭐야? 4 그치?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그치? 4. 그래서 루트 20이니까 얘는 2루트 5 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지. 그 다음 선분 BC는 뭐라고 할 수 있지? 루트 여기서 여기 빼면은 66, 36 더하기 여기서 여기 빼면은 4 나오네. 제곱하면 루트 40이지. 그럼 얘는 2루트 10 나오지. 그치? 그 다음에 선분 CA는 루트 4 더하기 16이니까 루트 20이라고 해서 2루트 5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러면 어때?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맞아? 맞아요. 자, 여기 보면 당연히 이등변이지. 요거 같으니까. 맞아? 근데 얘는 뭐도 되는 거야? 직각삼각형도 되지. 그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이잖아. 근데 그걸 여기서 보면 어때? 편해, 불편해? 불편해? 불편해. 되게 불편해. 근데 여기서 보면 되게 편하지? 20 더하기 20이 40이잖아. 그지? 뭔 말인지 이해하냐?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유형은 그러니까 어떤 삼각형인지 찾으시오라고 하는 이런 유형 있잖아. 이런 유형은 길이를 구했을 때 끝까지 이제 이 안쪽에 있는 거는 습관적으로 다 바깥으로 빼는 좀 습관이 있을 텐데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까지 해놓고 보는 게 더 낫다는 거지. 요거는 요 유형만 그냥 뭐 물론 여기서도 같은 건 당연히 보이잖아. 근데 이제 요 안쪽에 있는 거 이거 더하기 이거는 40이 나오니까 직각삼각형도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얘기해야지. 이해하니? 그리고 요거 니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쓸 때 그냥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쓰면 틀린다잉. 어떤 각이 90인지 아니면 뭐 어떤 변이 빗변인지 이런 걸 얘기를 해줘야 돼. 알았지? 이등변 삼각형 같은 경우는 어느 변과 어느 변이 같은지 그걸 얘기해줘야 돼. 알았지? 네. 그 다음에 자, 요 놈은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잠깐 배운 적이 살짝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 중선 정리라는 게 있어.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것도 이제 삼각형에서 어떤 성질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나오긴 하거든. 가끔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어떤 내용이냐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여기서 요 꼭지점에서 여기 이렇게 마주보는 대변에 이제 중점을 이제 이은 선 이걸 중선이라고 하잖아. 맞지? 이렇게 이제 중선을 이었을 때 어떤 성질이 나오냐면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은 2배의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이다 라는 성질이 있어. 요게 이제 중선 정리라고 생각하면 돼. 요거야 요거. 요식. 근데 요거는 여기서도 살짝 좀 찬밥 신세라고 생각하면 돼. 이것도 지금 개념에서 나온 게 아니라 지금 유형에서 나왔잖아. 맞지? 그러니까 개념 자체는 없는 건데 가끔 유형에 이제 내는 선생님이 있긴 해. 학교 시험에도 가끔 내는 선생님들이 있거든. 근데 진짜 말 그대로 정말 가끔이야 이게. 나오는 적도 있고 뭐 또 그렇다고 매년 나오진 않아. 매년 또 어디 학교에서 하나씩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어. 진짜 가끔 건너뛰어서 갑자기 툭 튀어나올 때도 있고 정말 뜬금없이 나올 때가 있고 그러니까 좀 안 나올 때도 많고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한 놈이야 진짜 얘는. 그렇다고 안 하자니 틀릴 것 같고 그지? 하자니 너무 좀 낭비 같고 그래서 요거는 너네가 시험 전 때만 잠깐 외워서 시험 때 나오면 쓰고 버리면 돼. 알았지? 어차피 요 뒤에서 또 나오지도 않거든 얘는. 그래서 이런 게 만약에 요 내용 너네가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시험을 볼 때 이 단원이 포함된다고 하면 잠깐 외워. 잠깐 외웠다가 잠깐 써먹고 버리면 돼. 알았지? 그래서 이런 어떤 이런 이 식이 성립함을 지금 증명하는 과정이라고 지금 여기 나와 있거든. 근데 이게 과정이 별로 그렇게 뭐 별거 없는 게 요 그림을 좌표 평면에 이렇게 올린 거야 그냥. 그러니까 여기 중점을 원점으로 두고 당연히 여기가 중점이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여기 좌표를 C,0이라고 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C,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모르니까 A, B라고 둔 다음에 그 위에 있던 식 있지? 그거를 다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가지고 대입해서 그냥 성립한다라는 걸 그냥 보여주는 거야 그냥 그 과정이야. 그러니까 별거 없어 그냥. 그래서 요 거리 구하고 요 거리 구하고 요 거리 구하고 요 거리 구해서 이 네 개의 거리를 구해서 저 위에다 그냥 그대로 대입하면 좌변과 우변이 똑같이 나온다 라는 걸 그냥 증명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별거 없어. 알았지? 그냥 간단하게 볼게. 자, 어디가 원점이야? 가가 원점이래. 가가 뭐야?
응? 가는 이제 M 들어가겠지. M. 그지? 점 M. 맞아? BC의 중점. 그게 이제 M일 거고. 그 다음에 이때 생각해. ABC의 두 꼭지점 AC의 좌표를 각각 이렇게 놨어. 그러면 꼭지점 B의 좌표는 뭐야? 그림이 사실 다 나와 있긴 하지. 마이너스 C,0이지. 그지? C의 반대편에 있는 거니까.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이고. 그리고 이제, 선분 AB 제곱 더하기 AC 제곱은 2배의 다라고 나왔는데, 근데 이거는 위에 문제에 나와 있지? BM 제곱 더하기 AM 제곱 이렇게 나와 있잖아. 맞지? 그거 그냥 그대로 쓰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선분 AM 제곱을 A 제곱 더하기 B 제곱으로 한대. 그러니까 두 점 사이 거리 구한 거지. A가 A, B였고, M은 원점이었잖아.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면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잖아. 그지? 근데 거기에 제곱을 한 거니까, 선분 AM 제곱이니까. 그래서 그냥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라 쓴 거지. 그럼 BM 제곱은 뭐야? BM 제곱은? BM 제곱. B에서부터 M까지의 거리의 제곱. BM 제곱. C 제곱이지 그냥. B에서 M까지 거리가 그냥 C 아니야? 그지? 그걸 제곱한 거니까 그냥 C 제곱이라 쓰면 되지. 그러니까 라에 들어갈 그 식은 그냥 C 제곱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밑에도 그냥 그렇게 쓰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별거 없지. 자, 그리고 이제 내분점과 외분점. 자, 이제 계산을 해보자. 자, 두 점 AB에 대해서 선분 AB 나왔지. 선분 AB. A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 B가 나왔어. 그러면은 순서대로 8,2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2,7로 하고 3대2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각각 PQ라고 할 때 선분 PQ의 중점 구하래. 그러니까 배웠던 거 다 써먹으라는 얘기지. 내분 구하고 외분 구한 다음에 그거 중점 구하라. 뭐 이렇게. 맞지? 자, 그럼 내분점 먼저 구해볼까? 얼마? 5분의 샥샥 마이너스 6 더하기 샥샥 16 콤마 5분의 샥샥 21 플러스 4 계산하면 얼마? 2 콤마 5 그치 5분의 25니까 내분점 끝났고 그 다음 외분점은 1분의 그치 1분의 마이너스 6 사실 근데 이런 문제에서는 내분점을 이미 구해놨잖아. 그지? 그리고 외분점 구하는 거니까 그냥 요 가운데만 뭐 하면 돼? 바꾸면 되지 사실. 그지? 굳이 또 계산할 필요 없이. 이런 경우는 마이너스 16이지. 그 다음에 1분의 뭐야? 21 빼기 4 이렇게 쓰면 되지. 그지? 그럼 얼마야? 계산하면? 마이너스 22, 17인가? 그치? 이렇게 나오겠지. 그리고 이 둘의 중점 좌표 구하래. 얼마야? 중점?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10, 오 둘이 이제 더하면은 22가 되네 그지? 22 맞지? 그럼 그걸 2로 나눠주면 11 나오겠지. 됐어? 요게 답이지. 그 다음에 86 자, 두 점 AB에 대해서 선분 AB를 A 대 1-A로 내분하는 점이 일사분면 위에 있대. 자, 이것도 별거 없는 게 그냥 지금 이것도 순서대로 지금 A, B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비율이 A 대 1 빼기 A라고 나왔거든. 자, 이렇게 내분하는 점이 일사분면에 있대. 그냥 일단 이 상태로 그냥 바로 내분점을 한번 구해봐봐. 분모 얼마야? 내분점 구하는 거니까 분모는 1이지. 둘이 더할 거니까 그치? A 없어지잖아. 그리고 1분의니까 굳이 안 써도 되겠지. 그치? 안 쓸게. 그리고 곱하면 6A 그 다음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3A네 그치? 콤마 그 다음에 곱하면 마이너스 2A 그 다음 곱하면 플러스 5 빼기 5A 이렇게 됐어? 계산하면은 얘는 9A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A 더하기 5 라고 쓸 수 있고 얘가 지금 몇 사분면에 있다고? 1사분면.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란 얘기지. 둘 다 양수란 얘기야. 그러니까 9a-3이 0보다 크대. 9a는 3보다 크고, 그럼 a 9로 나눠주면 3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마찬가지 얘도 마이너스 7a 플러스 5가 0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7a는 마이너스 5보다 크고 a는 7분의 5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 그럼 이거랑 이거는 우리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니까 3분의 1보다 크고 7분의 5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지. 됐냐? 그 다음에 자, 두 점 AB를 지나는 직선 AB 위에 있고 AB랑 3BC가 같대. 요거 만족시키는 C의 좌표를 모두 구하래. 자, 봐봐. 저거 비례식으로 표현하면 선분 AB 대 선분 BC는 몇 대 몇이야? AB 대 BC 3대 1이지. 3대 1. 그치? 그래야 이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 했을 때 저렇게 나오니까. 맞지? 그래서 AB 대 BC는 3대 1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그치? 자, 그러면은 이걸 토대로 얘는 그림을 좀 그리는 게 좋아. 안 그리면 좀 헷갈린다. 대충 이렇게 그려볼게. AB 이렇게. 왜 이렇게 삐뚤게 그려? 그냥 이렇게 일직선으로 그릴게. 내가 보기 편하게. 이렇게. 자, 그러면 AB랑 BC가 3대 1이래. C가 어디 있으면 되겠냐? AB랑 BC가 3대 1이 되려면 오른쪽 어디? 여기? 여기 괜찮네. 3대 1 이런 식으로 괜찮네. 그치? 또 요것만 있는 게 아니지. 어떤 그림이 또 있을까? 안쪽에 있는 거 이렇게 3대 1 이것도 가능하잖아. 맞아? 왼쪽엔 있을 수 있나? 안 되지. 왜냐면 A, B 대 BC니까 BC가 더 커져버리잖아. 맞지? 그러니까 안 되겠지. 그러니까 딱 이런 그림 두 가지 그림이 있겠지.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도 모두 구하라고 했던 거고. 그래서 1번하고 2번이라고 생각해볼게. 그래서 1번을 먼저 일단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점의 좌표가 정확하게 A라는 점이랑 B라는 점을 알고 있으니까 이걸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점 C는 선분 A, B를 몇 대 몇으로 뭐 하고 있는 거야? 점 C는 선분 A, B를 몇 대 몇으로 뭐 하고 있어? 4대 1로 뭐 하고 있는 거야? 외분하고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일단 그걸 먼저 구해야 돼. 4대 1로 외분. 자, 해볼까? C는 얼마? 3분의 오호. 마사 빼기 5, 3분의 16. 그치?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가 되겠지. 맞아? 얼마야니까? 마이너스 3,6이지. 얘가 이제 9니까. 맞지? 그리고 얘는 18이니까 6이네. 그치? 이렇게. 됐어? 요거 하나 나왔고. 그 다음 2번은 얘는 이제 C가 선분 AB를 몇 대 몇으로 뭐 하고 있어? 그치? 2대 1로 내분하고 있지. 그치? 그래서 여기다 밑에다가 2대 1만 써줄게. 어차피 세팅은 다 했으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되지? 3분의, 그치? 더 해야 되니까. 3분의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5겠지. 맞아? 콤마, 그 다음 3분의 곱하면 8 더하기 마이너스 2네. 아이고, 이렇게. 얼마야? 그럼 계산하면 1,2가 되겠네. 됐니? 그렇지. 그래서 모두 구하라 했으니까 이 두 개가 답이겠지. 그 다음에 194. 자, 세 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저렇게 나왔대. AB의 곱을 구하래. 그냥 이건 무게중심 좌표 구하면 되지. 얼마야? 3분의 얼마?
3 더하기 A 더하기 2B 더하기 3이지. 그지? 이게 뭐란 얘기야? 지금 이거는 그 무게중심의 X좌표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랑 같은 거야? 2랑 같은 거지. 그지? 그럼 정리를 해볼게. A 플러스 2B 더하기 6은 6이니까 없어지네. A 플러스 2B는 0이지. 됐어? 이런 식이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Y좌표도 한번 구해볼게. 3분의 뭐야? 그치. 이게 뭐야? 그치. 이렇게 돼야지. 자, 마찬가지 정리를 좀 해보면 A 빼기 3B 빼기 1은 마이너스 6이네. 그럼 A 빼기 3B는 마이너스 5라는 식이 나오니까 요 둘을 연립을 바로 해보자. 바로 빼볼까? 얼마 나와? 마이너스 5B는? 마이너스 5. B는 얼마? 1. A는? 여기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겠지. 됐어? 곱하래. 마이너스 2겠지. 그 다음에 너네가 이쪽 단어 지금 사실 여기까지 했을 때 뭐 이렇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솔직히 아니잖아. 그지? 공식 몇 개 좀 외워주면 되고 그렇게 뭐 막 복잡하거나 그런 개념도 아니고 그냥 단순 계산이 좀 많긴 한데 너네가 이 단어를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중2 때 걸 좀 알아야 돼. 중2 때 거. 삼각형. 우리 중2 때 한창 삼각형하고 사각형에 대한 성질들 되게 많이 배웠단 말이야. 그걸 여기서 좀 이용을 할 거기 때문에 그거를 좀 알아야 돼서 좀 너네가 좀 그 부분에서 좀 힘들어 하더라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시 복습을 할 필요는 없고 중2 걸 다시 복습할 필요는 없고 좀 자주 이용되는 것들이 몇 개 있어. 그래서 그것만 좀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 일단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의 성질이 몇 개 있지 원래? 평행사변형의 성질 원래 몇 개 있냐? 그지 그런 것도 포함해서 그러니까 한 몇 개 정도 있겠어. 그러니까 한 4-5개 있어. 4-5개. 그지? 4-5개. 일단 그냥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거. 그지? 그런 성질이 있고. 그 다음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어때? 같아. 마주보는 각의 크기도 어때? 같지. 그지? 그 다음에 두 대각선을 서로 뭐 해줘? 2등분 해주지. 그지? 평행사변형 성질 중에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한다 라는 성질이 있잖아. 그러니까 요 AC라는 대각선이 BD를 2등분을 해주고 거꾸로 BD라는 대각선이 AC를 2등분 해준다. 이런 말이지. 서로를 2등분 해준다라는 게. 이해하지? 요걸 제일 많이 이용할 거야. 요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평행사변형이다 보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 성질을 가지고 생각했을 때, 요 길이도 같으니까 두 점 사이 거리 이용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평행하니까 기울기가 같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써먹을 수 있긴 하거든. 근데 가장 간단한 게 이거야. 중점이 같다는 거. BD와 AC의 중점이 같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많이 할 거야. 그러니까 요거 좀 기억하고 있으면 돼. 지금 A, B, C가 있고 D는 몰라. 맞지? D를 모르니까 D의 좌표를 A, B라고 했을 때 AC의 중점 좌표랑 BD의 중점 좌표가 같다라고 해서 A, B를 구해주면 돼. 그럼 일단 AC의 중점 좌표가 뭐야? AC의 중점 좌표는? 2분의 7, 4. 맞지? BD의 중점 좌표는 2분의 A 플러스 5, 2분의 B겠지. 됐어? 그럼 A가 얼마? 2 돼야지, 같으려면. B는 8 돼야지. 그래서 D의 좌표는 2,8이다. 이렇게 쓰는 거지. 됐니? 그래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여기 대각선이 서로 2등분 해주는 거. 그러니까 중점이 같다라는 거. 그거를 좀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다. 그 다음에 유형 12번 이거. 자, 요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인데, 근데 이거는 되게 많이 사용되는 성질 중에 하나라서 요거는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요건 나중에도 계속 나와.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너네가 뭘 배웠냐면 삼각형 ABC에서 내각의 이등분선이라는 걸 배웠어.
요 안에 있는 각을 이렇게 2등분 했을 때 이거에 대한 성질, 요거에 대한 성질을 배웠는데 기억하냐 혹시? AB 대 AC는 BD 대 DC라는 게 있지. 요런 성질이 있어. 요게 내각의 2등분선인데 되게 자주 이용한 성질이라서 기억하고 있어야 돼. 요걸 그대로 이용하면 돼. 요 길이 구할 수 있지. 이 길이도 정확히 구할 수 있지. 왜냐면 좌표가 다 나와 있잖아. 얘 1,5라고 나왔고 얘는 5,2라고 나왔고 얘가 지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이네. 자, 요 길이 정확히 구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건 요 뒤에 좌표를 찾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거랑 이거의 비율은 이거랑 이거의 비율과 똑같다라고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길이를 한번 구해볼게. 일단 A에서부터 B까지 거리를 구해보면 얼마야? 루트? 1에서 마이너스 4 뺀 거의 제곱이니까 25. 그 다음에 5에서 7 마이너스 7 뺀 거의 제곱이니까 144? 144네. 그럼 얘 169니까 13이겠지. 얘가 13이야 길이가. 그 다음에 얘는 어때? 루트 5 빼기 1 제곱이니까 16 더하기 2 빼기 5 제곱이니까 9 하면 25니까 뭐야? 5란 얘기지. 맞아? 그럼 요거의 비율이 몇 대 몇이란 얘기야? 13대 5란 얘기야. 그럼 결국 D라는 점은 선분 BC를 몇 대 몇으로 뭐 하고 있는 거야? 13대 5로 내분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찾는 거야. 조금 이제 비율이 좀 더럽긴 한데 이렇게 찾아볼게. 얼마? 18분의 와우 65 마이너스 20 맞지? 콤마 18분의 26 빼기 35 맞지? 계산하면 얼마야? 45인가? 45, 18분의 45는 9로 약분이 되네. 그지? 그럼 9, 2, 18, 9, 5, 45, 2분의 5. 그 다음 얘는, 얼마지? 35에서 이렇게 26 빼면, 마이너스 9네. 그지? 그럼 약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 됐어? 오케이. 그 다음에, 자취의 방정식. 이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거는 이거 뭐냐면 일단 자취라는 게 뭐야? 혼자 사는 건가? 어떤 거? 그치 맞아. 발자국 같은 거 발자취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그런 걸 자취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얘기하는 자취가 그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어떤 조건이 주어질 거야. 그러니까 P라는 점이 하나 있는데 이 P가 뭔지는 몰라. 근데 이 P가 어떤 상황에 그 조건을 만족을 시킨대. 근데 그 만족을 시키는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 P라는 점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가 있대. 무수히 많대. 저 조건을 만족하는 그 P라는 좌표가. 그럼 그 P가 될 수 있는 놈들을 쭉 이어보면 결국 그 P의 자취를 찾아보면 이렇게 어떤 도형이 하나 나온다는 얘기야. 이런 직선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포물선으로 2차 함수가 나올 수도 있고 그 P가 이제 움직이는 게 그리고 아니면 뒤쪽에서 원이라는 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이런 것들을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찾으라는 얘기지. 그래서 좀 어려워 이게. 살짝 어렵긴 해. 자, 그래서 그 조건에 맞게 우리가 식을 세워서 계산하면 되거든. 근데 좀 이제 이것도 연습이 좀 필요하긴 하지. 일단 좀 볼게. P가 지금 어디에 있대? 2x 빼기 y 빼기 4는 0이라는 직선 위에 있대. P가. 지금 요 P는 내가 얘기했던 P는랑은 조금 다르다.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얘가 아니야 지금. P는 그냥 요 위에 있다고 했어 지금. 그치? 그럼 여기서 P의 자취의 방정식은 뭐야 그냥? 요 상황에서 P의 자취의 방정식은 이거겠지. P가 움직이는 게 여기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여기 왔다 갔다 한대. 움직이는데 A라는 점이 있어. 2,4가. 당연히 이것도 대입하면 성립 안 하지, 그지? 그러니까 요 직선에 있는 점은 아니란 얘기야. 자, 요 두 개를 지금 뭐 했대? 이었대, 이렇게. 자, 그럼 이 상황까지, 일단 요 상태까지 생각을 해볼게. 얘가 이제 여기다 못을 박았어, 이렇게. 박았어? 그리고 여기 이게 고무줄이라고 생각해봐. 그리고 여기 이제 내가 딱 손을 잡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됐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이 고무줄이 어떻게 돼?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왔다 갔다 하겠지. 그치? 일단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돼. 그런 걸로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되고, 이때 선분 AP를 뭐 한대? 1대 그치? 2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Q래. 이 Q의 자취의 방정식을 말해. 그러면 마찬가지야. 고무줄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치면 요 Q도 마찬가지 같이 따라올 거 아니야. 맞아? 지금 이 그림에서는 Q가 이쯤에 있을 거고, 만약에 내가 이제 P를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게 잡았다고 한다면 이게 1대2가 되는 점이 한 1대 이 정도 되겠지. 몰라. 이렇게 여기가 Q가 되겠지. 그치? 맞아?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이걸 잡고 움직일 때마다 계속 Q가 될 수 있는 점이 계속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내가 이제 볼펜 같은 거 하나 이게 딱 고정을 시켰다고 치면,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 볼펜이 자꾸 이 그리는 뭔가 있겠지. 그지? 움직이면서 그리는 뭔가가 있을 거 아니야. 그 그리는 도형이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선이란 얘기지. 그래서 이 직선에 대한 식을 구하시오라는 말이야. 됐어, 여기까지? 그럼 이제 구하는 건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일단 P의 좌표를 우리가 몰라. A, B라고 할 거야. 그리고 Q의 좌표는 라지 X, 라지 Y라고 할 거야. 물론 스몰 x, y라고 해도 돼. 상관은 없는데, 근데 헷갈려. 저기 있는 여기도 지금 x, y가 있잖아. 이것 때문에 좀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대문자로 이렇게 쓸 거야. 알았지?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 자취의 방정식 문제를 구할 때 어떤 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거든, 항상. 그러면은 그 점에 대한 그 점을 우리가 항상 이제 x, y로 이렇게 두면 돼. 어떤 점에 대한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하면 나오면, 그럼 그 점을 x, y라고 두고 식을 세워주면 돼. 됐니? 됐지? 그리고 나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이 x랑 y의 관계식을 찾을 거야. 이 관계식이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단순히 이것만 봐도 요 직선의 식이 이거잖아. 이것도 지금 x, y의 관계식이잖아. 그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Q, 좌표 x, y 이거의 관계식을 찾으면 그게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얘기야. 됐지? 자, 어떻게 할 거냐면 A가 2,4고 P가 뭔지를 몰라. A, B야. 맞지? 이걸 몇 대 몇으로 내분한대?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 Q라고 했지. 그치? 그럼 일단 구해볼게. 얼마야? 3분의 A 플러스 4, 3분의 B 플러스 8이지. 맞아?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한 거냐면 x, y라고 한 거지. 됐어, 여기까지? 그러면 얘랑 얘랑 어때? 같은 거지, 그지? 그럼 A 플러스 4 나누기 3은 x랑 같은 거야. 자, 여기서 나는 A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할 거야. 그러니까 A에 대해서 풀 거야, 이 식을. 그럼 양변에 3 곱하면 A 플러스 4는 3x라고 할 수 있고, A는 3x 마이너스 4로 표현할 수 있지. 맞아? 그럼 마찬가지 얘랑 얘랑 같다라는 걸 가지고 또 이제 B에 대해서 풀어볼 거야, 얘를. 그럼 뭐가 나오니, 얘? 쭉 풀었을 때 B는 3y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라지 x랑 라지 y의 그 관계식을 만들어야 되잖아. 맞아? 관계식을 만들어야 돼. 근데 그걸 연결해 줄 수 있는 놈이 지금 여기 요 그림에서 누구야? 요 x랑 y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놈이 누구야? 지금 어떤 점이야? p겠지, p. 왜냐면 p가 지금 요 직선 위에 있잖아. 맞아? 그치? 그러니까 a, b를 여기다 대입하면 당연히 성립할 거 아니야. 근데 a 대신에 이걸 대입하고 b 대신에 이걸 대입해도 당연히 성립은 하겠지. 이 둘이 같으니까. 이해하니? 그럼 대입을 해보면 2 곱하기 3x 빼기 4 마이너스 3y 빼기 8 그 다음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식이 나오겠지. 그럼 이걸 정리하면 x, y의 관계식이 나오지. 됐어? 그래서 이게 q의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좀 어렵지? 그치? 일단 정리 좀 해볼게. 6x 빼기 8 마이너스 3y 더하기 8 빼기 4는 빵이고, 자,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 식을 쓸 때 대문자로 xy라고 잘 안 쓴단 말이야. 소문자로 좀 바꿔주면 돼, 그냥.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y, 그 다음 88까지네, 마이너스 4는 0.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찾고 있는 자취의 방정식이 되겠지. 됐니?
좀 어렵긴 해, 이게. 그래서 요것도 이제 좀 많이 너네가 풀어봐야 하는 유형 중에 하나고, 만약에 학교 시험에서 좀 어렵게 나온다고 치면, 요게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려운 유형을 골라서 하나 내야겠다라고 선생님이 이제 생각을 했다고 치면, 요거를 낼 가능성이 좀 있겠지. 물론 이거 말고도 어려운 건 많긴 한데, 요것도 어려운 것 중에 하나니까. 맞지?